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70K 위에 위치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의 조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의 조정이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상해보고 반감기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그리고 큰 크립토 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틀 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72K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그 뒤에 69K 라인의 강한 롱 포지션이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을 깨고 밑으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68K까지 조정을 주면서 이후에 70K까지 다시 올랐다가 현재는 70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계속 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72K 라인에 아주 강한 숏 포지션이 세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롱 포지션 같은 경우도 67K 라인에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점300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을 볼 때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72K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밑으로는 67K, 68K 라인이 깨지는지를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지지대 라인은 69K 라인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69K 라인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조정이 오고 있는데, 이런 조정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로 CPI가 발표가 됐었는데 예상치보다 조금 상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자산 시장들이 다 놀라면서 하락을 했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데이 1,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하락을 했다가 바로 회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린 알덴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PI 발표가 있고 나서 모든 자산이 다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만 그 뒤에 가격이 회복을 했다. 그만큼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이 비트코인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CPI, 매크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 이 CPI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게 3%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할 때 그 부분이 조금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6월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도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에서 시장이 약간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간 모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지 않은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미국의 시장은 아직도 스트롱한 상태,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한 상태,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자산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매크로적인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미 국채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SEC에서 유니스왑을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기소 전에 그런 웰스 노티스를 보냈다고 해요. 그 부분이 기소로 이어지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SEC가 디파이, 이런 크립토 시장 전체적으로도 압박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첫 번째로는 매크로적인 상황이 좋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SEC가 아주 오랜만에 코인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SEC의 유니스왑 기소는 특히나 디파이, 특히 알트코인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은 70K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조정을 더 깊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말라가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사이클상 올타임 하이 브레이크 이 지점이기 때문에 조정이 오고 있고, 이 조정이 오는 구간에서 거시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고 있고, 또 SEC에서 디파이 관련되어 있는 규제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알트코인들의 더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더 BTC 차트, 그러니까 이더 사토시 차트인데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과거에도 이때가 2020년도 5월 달입니다. 요 라인이. 근데 2020년도 5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전 분기에 반감기였습니다. 반감기였고 뒤에 이더 사토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한동안 좋지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고 좋아졌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였다. 근데 아직 반감기 전입니다. 이미 반감기 전인데 이더 사토시 차트는 여전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과거 사이클을 보면 몇 달 정도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횡보를 하다가 그 뒤에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재차 알트코인 시즌이 온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전 사이클에 저희가 작년에 알트코인에 참여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코인을 담으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몇 달 동안은 지속이 되겠지만 사이클상으로 과거 자료를 봤을 때 담는 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 이더 사토시 차트에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사실 이더 사토시 차트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 사토시 차트,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의 조정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고, 왜 조정이 오는지, 그렇다고 하면은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너무나 힘들고 또 많은 분들이 알트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고,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 최근이라고 하는 건 2024년도 올해 참여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2023년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니라 2024년도에 장이 좋아진 뒤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조정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과거 사이클에서도 그러니까 장이 살짝 좋아졌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좋지 못했던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견디고 나면은 다시 정말 큰 사이클에 우리가 함께 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더리움 관련돼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거래되고 있는 비율 자체가 선물로 봤을 때 너무나 작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 현물 ETF 관련돼서 이 ETF의 전문가인 에릭 발추나스 같은 경우는 과연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장을 위해서 그만큼의 힘을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의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블랙록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도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5월달 이후에나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같은 경우는 JP모건 같은 경우는 승인될 확률이 50%도 채 되지 않는다, 이런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더리움 ETF,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시장을 휩쓸을 수 있는 메타가 될 수 있고 내러티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상하기로는 19일 날 이제 반감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반감기를 기다려왔고,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바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뭔가 큰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바로 드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반감기 전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게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은 한참 남았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과거 데이터 자료를 봤을 때, 그러니까 서플라인 프로핏을 보게 되면은 불장이 막 시작이 됐다. 이 불장이 막 시작이 된 지점이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노란색 막대기가 생기고 나서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속이 됐었고요. 또 지난번 사이클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지속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더 나타났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 사이클이 지속이 되는데, 그 사이클의 현재 시작점에 접어들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PI 사이클을 봤을 때도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 위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반감기 때 제가 이걸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앞으로도 말씀을 드릴 건데, 보시게 되면은 30일 동안 활동을 한 비트코인의 원래 숫자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다른 사이클, 어떤 사이클에서도 볼 수 없는 비트코인의 하일리 액티브 어드레스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반감기가 오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GBTC가 빠져나가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역대급 가장 적은 순 유출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GBTC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30만 개를 들고 있는데 64만 개에서 시작을 해서 무려 33만 개를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블랙록이 26만 개를 가지게 됐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1만 개.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상위 10개 기관이 대부분 다 비트코인 현물 ETF 기관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비트코인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기관들의 자금을 얼마나 많이 흡수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흥행을 단순히 여기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블룸버그에 아주 거대 광고를 올렸습니다. 큰 비용을 지불하면서 블룸버그에 광고를 시작을 했어요. 이 블룸버그에 광고를 시작을 했다는 거는 투자에 관심이 있는 스마트한 개인들, 기관들을 상대로 블랙록이 영업을 펼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 블랙록이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이 광고를 통해서 정말 상징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DCA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웃긴 게 매일 한 개씩 사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매일매일 비트코인을 한 개씩 구매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기관, 제가 5월 달에 미국 기관들이 드러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월가에서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내셔널 뱅크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고요. 미국의 기관들, 전 세계 글로벌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본인들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봐야 되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번에 59일 동안 순유입이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ETF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2일 동안 순유입만 일어나고 있는 정말 신기록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거대 흥행 상품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홍콩 ETF 같은 경우는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언급을 해주시고 있는데, 홍콩 ETF 같은 경우는 중국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큰 규모고, 홍콩 ETF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허용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또 큰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는 건 조정 기간이기 때문이에요. 조정이 오고, 이 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데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왜 알트코인이 조정이 오는지 안내를 드렸고, 과거 사이클을 보면서 알트코인이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2023년도부터 코인을 시작한 분이 아니라 2024년도에 코인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힘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 액티브한 어드레스가 늘어나고 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감기 이후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바이낸스 랩스가 정답지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운스 비트, 이 특정 코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이낸스와 크립토를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로 힘을 주고 있는 기관들, 바이낸스뿐만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떤 부분을 보고 있냐면, 비트코인 L2,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여러분들 비트코인 L2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앞으로 형성될 내러티브를 이미 구축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고요. 비트코인 L2, 바운스 비트라는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L2, 비트코인 L2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왜 아까 액티브 어드레스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L2 때문에 비트코인을 예치하고 있는 것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앞으로 비트코인 L2에도 포커스돼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양대에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가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오태민 작가님이 이 한양대와 뭔가 계약을 맺으시고 협약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혹은 일반 대중한테 널리 알려지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저는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그리고 모든 거의 움직임들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점점 더 어덥션이 늘러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대부분 의석수를 많이 가져갔죠. 근데 민주당도 코인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관련돼서 허용을 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도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과세 관련돼서는 5천만 원 이상 번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025년도 1월부터는 코인도 아마 과세에 포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바뀌는 이 흐름, 세금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뉴 노멀에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 아주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려다가 금지하는 걸 막고 잉여 전기를 아르헨티나나 다른 곳에 파는 게 아니라 파라과이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차라리 그걸 파는 게 어떤가,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조금 약간 남미 특히 그리고 못 사는 나라일수록 국가가 채굴을 하고 남는 전기로 채굴을 하는 이런 모습은 아마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다음 사이클 정도 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라과이에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상징적인 기사여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제 멤버십에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